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군사력을 동원하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군사반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국회 및 정당 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의 자유 억압,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 재판 없는 처단 등이 포함된 포고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목표로 무력작전을 실행하며 입법부와 선거관리기구를 물리적으로 장악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명분으로 내세운 북한 위협과는 전혀 무관하게 국내 정치기관과 야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극우 세력과 연계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여론조사 데이터 서버를 압수하려는 시도는 21대, 22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한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계엄군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 인사들까지 겨냥하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는 점은 더욱 충격을 안겼습니다. 계엄 기간 동안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체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헌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는 의심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긴급 대응으로 약 2시간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국회는 초당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으며 이후 대통령실과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하며 약 6시간 만에 계엄 정국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신속한 대응으로 민주주의를 방어한 사례로 평가되지만 계엄 선포 자체가 가져온 충격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내외 반응은 윤 대통령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를 친위 쿠데타 및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민주주의의 후퇴와 헌정질서의 위기를 우려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한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였고 일본과 중국도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침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 권한을 초월한 독재적 행동으로 간주되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깊은 반성을 촉구하는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민주주의의 어두운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번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단계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자유와 헌법적 질서를 위협한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큰 반발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며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과제와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이 명백해졌습니다.